자, 오늘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연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올 시즌 최다인 5연승을 넘어서 6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결국 휴스턴 로켓츠를 꺾으면서 사실상 플레인 토너먼트를 예약했습니다. 9위까지는 어려워 보이는데 어쨌든 11호 진출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자, 최근 6경기 동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주요 선수들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6경기 평균 스테픈 커리는 22득점에 그치긴 했어요. 그리고 야투 성공률이 45.3%. 자, 하지만 3점은 40%까지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어시스트를 41개를 기록하는 동안 턴오버가 14개였으니까 ATR은 3대 1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클레이 탐슨의 활약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근 6연승 기간 동안 5경기 출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19.8득점, 야투가 50.7%, 3점 40.8%, 자유투는 5경기 동안 3개였지만 어쨌든 100%. 그래서 스플래시 브라더스의 자유투가 17개 던져서 100%, 그리고 이 5경기 구간 동안 클레이 탐슨은 180 클럽이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공헌할 수 있는 점이 많지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쾌주의 슛 감각을 선보였었고요. 자, 6연승 기간 동안에 쿠민가는 한 게임 출전에 그쳤습니다. 자, 부상 때문에 딱 한 게임을 나섰는데 그 경기에서 18득점 그리고 리바운드를 총 7개를 걷어내긴 했습니다만 연승 기간 동안에 쿠민가는 거의 나서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앤드루 위긴스의 활약이 상당히 좀 중요했었죠. 6경기 출전을 해서 177분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30분 가까이 활약을 했는데 야투는 42.7%, 3점도 34.5%. 조금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연승 기간 동안 앤드루 위긴스가 가장 자유투를 많이 얻어냈고 또 위긴스의 약점이 자유투인데 85%나 찍었습니다. 그래서 파울라인에 가장 많이 서면서 평균 16.2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도 한 게임은 부상 때문에 빠졌고 5경기에 나섰는데요. 평균 11.4득점. 네, 그리고 리바운드도 상당히 많이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리바운드도 8.8개를 기록을 했고요. 또 블락샷 6개, 그리고 스틸도 6개. 그래서 5게임 동안 스틸과 블락의 합이 총 12개. 상당히 견실한 활약이었죠. 자, 모제스 무디를 어떻게 빼놓겠습니까? 자, 모제스 무디 6게임 전부 다 벤치 출전인데 11.2점을 넣었고요. 자, 그래서 6경기 동안 3점이 무려 13개였고요. 자유투도 11개나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제스 무디가 연승 기간 동안에 가장 쏠쏠한 활약을 펼쳤음을 알 수가 있죠. 출전 시간이 20분 남짓이었는데 2자리 득점에 3점도 빵빵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드레이먼드 그린 요즘에 아주 농구에 집중하고 있는데 야투가 63.6%, 3점은 2개밖에 넣지 못했습니다만 리바운드도 7개씩 걷어냈고 어시스트 35개니까 거의 6개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쓸데없는 동작이라든지 테크니컬 파울도 최소화했죠. 자, 그리고 크리스 폴 평균 7.5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자, 이 6경기 동안에 어시스트가 30개, 그리고 턴오버가 평소에 비해서 좀 많긴 했어요. 11개면 우리가 알던 CP3의 ATR은 한 5대1은 나와야 되는데 3대1이 안 됐으니까 턴오버가 좀 많긴 했었습니다만 3점도 40%로 집어넣었고 여러모로 더 벤치에 좋은 활약 펼쳤습니다. GP2 역시도 벤치에서 야투 66.7%, 포젬스키도 야투는 좋지 못했습니다만 보이시나요? 6연승 기간 동안에 오펜스 리바운드를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 다음으로 많이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포지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드죠. 그만큼 허슬이 뛰어난 선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6연승 기간 동안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의 활약도 나빼드였다. 커리는 조금 미진했습니다만 클레이 탐슨이 너무너무 좋은 활약을 펼쳤고, 그리고 쿠밍가의 빈자리를 앤드류 위긴스나 모제스 무디 그리고 GP2, 포젬스키가 잘 메웠다. 또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와 드레이먼드 그린으로 이어지는 수비를 잘하는 두 명의 가세가 이건 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 스테프 커리와 또 클레이 탐슨이 오늘 경기 전까지 43.7점을 합작을 했고요. 출전 경기 수 자체도 스테프 커리와 클레이 탐슨, 앤드루 위긴스 전부 다 65경기 이상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또 브랜디 포젬스키도 루키 시즌 때 67경기 뛰었고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도 이대로 가면 65경기 이상을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젬스키와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 두 똑똑한 루키들의 가세가 아주 큰 힘이 됐고
쿠밍가는 최근 들어서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미 70경기를 뛰었죠. 그래서 클레이 탐슨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많은 게임을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제스 무디의 후반 반등, 그리고 잭슨 데이비스나 포젬스키 같은 루키들의 활약, 그리고 클레이 탐슨의 부활, 이런 점들이 골든스테이트의 6연승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올 시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이런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면 필드골 성공률 자체는 전체 15위입니다. 그런데 3점 슛을 던지는 개수는 전체 3위, 메이드 개수 3위, 그리고 성공률은 8위니까 3점이 강점인 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자유투를 얻어내는 개수 자체는 27위니까 파울라인에 자주 설 수 있는 팀은 아닙니다. 성공률은 14위고요. 하지만 오펜스 리바운드는 시즌 초반부터 워리어스의 장점이었죠. 오펜스 리바운드가 12개, 그리고 전체 3위고요. 토탈 리바운드가 1위인데 마진을 봐야죠. 그쵸. 46.1개를 얻어내는 동안 42.7개를 내주니까 플러스 3.4개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더 걷어낸다. 그래서 높이의 강점이 있다. 그러니까 높이라기보다는 보드 장악력을 상당히 잘 가져가는 팀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이 수치가 문제인데요. 스틸과 블락, 허슬 수치가 24위, 27위니까 하위권입니다. 턴오버 14개면 굉장히 많죠. 23위에 불과하고요. 파울도 많습니다. 20개 육박하는데 22위.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10위를 확정하고 또 플레인 토너먼트에 진출해서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4가지 항목, 스틸과 블락, 그 다음에 턴오버, 반칙, 이런 관리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수비를 살펴보면 3점 수비 괜찮습니다. 상대가 워리어스 만났을 때 35.8%인데 이건 전체 11위니까 중상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야투 허용률 자체도 46.7%, 전체 9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비가 엄청나게 나쁜 팀은 아니다. 다만 리바운드 차이의 이런 장점들을 좀 잘 살릴 필요가 있겠고, 자, 파울 개수 보시면 상대보다 1.5개를 더하죠. 턴오버 1.2개를 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대는 나보다 자유투를 2.5개를 더 던져. 자, 이런 득실 마진을 볼 때 리바운드도 중요하지만 자유투 시도 개수, 턴오버 개수 차이, 그리고 파울 개수 차이, 이런 점들을 음수가 아닌 양수로 만들어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봄 농구를 좀 더 지속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우승을 차지했던 2021-22 시즌을 보시면 53승을 따냈습니다. 네, 53승 따냈었고, 그리고 필드골 성공률 자체는 오히려 지난 시즌이나 올 시즌보다는 더 낮았죠. 네, 더 낮았고, 3점 시도 개수 자체는 지난 시즌이 16.6개로 역대급으로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승 시즌과 올 시즌은 14개 약간 넘는 수치고요. 자, 그리고 자유투 시도 개수도 우승 시즌과 올 시즌이 별 차이가 없어요. 리바운드 개수는 큰 폭의 상승, 그리고 토탈 리바운드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치이고, 어시스트 개수도 오히려 우승 시즌 때보다 더 많습니다. 스티브 커 감독이 가장 또 신경 쓰는 대목이기도 한데, 허슬 수치가 많이 줄었죠. 그렇죠? 우승 시즌 때는 합이 13.3개였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올 시즌 현재는 11.2개니까 유의미하게 줄었습니다. 턴오버 개수는 별 차이가 없고 파울 개수도 오히려 적은데, 결국에는 이런 수치가 유의미하게 하락한 부분은 많지 않은데, 주축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또 기록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감소 요인들이 많다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또 워리어스가 소속된 서부 컨퍼런스는 워리어스는 답보 상태라고 본다면 업그레이드된 팀이 많다 보니까 골든스테이트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6연승을 달리는 동안에 가장 6연승의 좀 주역이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저는 위긴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상대 에이스를 막죠. 상대 팀에서 가장 공격력이 좋은 선수를 막습니다. 빅맨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루카 돈치치의 주요 수비수죠. 프라이머리 디펜더로 나서고요. 그리고 쿠밍가가 없기 때문에 위긴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맨 처음에 스티브 커 감독은 쿠밍가와 위긴스가 서로 페어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두 명을 떼놓았죠. 그런데 지금은 고육지책으로 혹은 울며 겨자 먹기로 두 선수를 함께 쓸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쿠밍가가 출전 시간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위긴스를 벤치로 내리기도 했었습니다만 둘을 또 함께 못 쓸 게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쿠밍가가 빠지게 되면서 주전 라인업이
스테프 커리, 클레이 탐슨, 그리고 앤드루 위긴스, 드레이먼드 그린,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가 됐어요. 그런데 이 프론트 코트, 위긴스, 디 그린,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의 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위긴스는 수비에서도 많은 에너지를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언성 히어로로 위긴스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 선수의 플레이가 6연승 기간 동안 어땠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루카 돈치치를 막는 수비수로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죠. 저런 스텝스루까지 막아내고요. 그리고 앤드루 위긴스는 포스트업 옵션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바로 외곽으로 패스를 빼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앤드루 위긴스가 림을 등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킬 패스를 또 바로 뿌릴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 자, 그래서 어시스트도 뿌릴 수 있고, 지금도 보시면 스테픈 커리의 패스를 받고 캐치앤샷 혹은 스팟업 샷, 와이드 오픈 샷, 이런 것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링커가 되기도 하면서 또 피니셔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깔끔한 3점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백다운 옵션, 이렇게 되면 위긴스가 막는 선수가 돈치치죠. 돈치치가 수비에서도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위긴스가 만약에 포스트업 옵션이 없고 페이스업만 쓴다, 그러면 훨씬 내가 뭐 똑같은 16점을 넣더라도 상대 수비수의 힘은 덜 빠져요. 그런데 저렇게 백다운 공격을 하게 되면 위긴스에게 더블팀을 잘 가진 않기 때문에 이런 에이스들의 힘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업과 포스트업을 함께 가져가는 선수의 장점이 겉으로 드러나는 기록보다 더 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백다운 공격, 하더웨이 주니어 상대로 가볍게 득점이죠. 이건 하프코트 셋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요. 또 훌륭한 드라이버기도 합니다. 저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플로터를 넣을 수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코너에서 공격하는 선수들, 코너 어태커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코너는 스페이싱의 정점이기 때문에 코너에서 공이 막히면 어때요? 내가 돌파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 그런데 코너에서 수비수들이 나를 압박해. 그러면 코너에 공이 갇히게 되고 사람도 갇히게 돼요. 그러면 다시 탑이나 45도로 빼줘야 된다면 이거는 결국 샤클락을 잡아먹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베이스라인이든 베이스라인 반대든 이렇게 코너 어태커의 가치를 아주 높이 두는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앤드루 위긴스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가장 훌륭한 코너 어태커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 아주 좋고요. 자, 지금도 위긴스가 드리블 돌파로 마무리를 하죠. 클로즈아웃을 굉장히 잘 공략을 하고요. 지금도 보시면 브랜든 밀러에 대한 수비를 완벽하게 합니다. 물론 먹은 경우도 있지만, 자, 이번에도 볼 없는 움직임에 이은 리버스 레이업인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앤드루 위긴스가 이 위치에 있다가 스프린트로 공 없는 45도 커딩을 들어가죠. 45도 커딩 들어가면 뭐 드레이먼드 그린, CP3, 스테프 커리처럼 패스를 잘하는 선수들의 동선과 옵션을 넓혀줍니다. 얘가 그냥 여기 있게 되면 패스를 뭐 주더라도 디플렉션 되거나 굴절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스틸 당할 위험이 큰데 림 쪽으로 이렇게 대시를 할 수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옵션을 제공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1대1 옵션으로 픽앤롤 볼핸들러로 나서는데 브랜든 포잼스키에게 이런 플레이메이킹을 해주기도 하고요. 자, 앤드루 위긴스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나 운동 능력을 기반한 그런 플레이인데, 수비에서는 운동 능력을 10분 발휘하고 공격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요. 자, 18초, 6초 만에 넘어왔어요. 그리고 하이 픽앤롤이죠. 하이 픽앤롤인데 뭐 혹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드래그 스크린을 걸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른 시점에 스크린을 걸기 때문에 높은 지역에서 스크린이 걸리죠. 높은 지역에서 걸리게 되면 내가 스크린만 잘 걸리면 이 위치가 림까지 멀긴 하지만 그만큼 스프린트, 풀 스피드로 림을 공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스크린 걸리고 나서 펄치가 완전 걸렸죠. 그럼 여기서 부스트, 터보 버튼 누르고 가는 거야. 그럼 이 여기서 위긴스를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있나요? 없죠. 운동 능력 좋아. 그 다음에 또 마무리 솜씨도 뛰어나기 때문이고, 지금도 블락을 해버리죠. 위긴스의 가장 큰 강점은 수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선수가 모리츠 바그너 상대 센터인데 범핑하고 득점이에요. 이런 플레이들을 뭐 스테프 커리나 혹은 클레이 탐슨도 할 수 있지만, 앤드루 위긴스가 했을 때 여기에 있는 클레이 탐슨이라든지 외곽에 위치한 뭐 스테픈 커리 앉아있군요. 모제스 무디 같은 선수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난다는 거죠. 자, 이번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백다운 옵션 콜앤서니를 완전히 분리볼로 공략을 했고요. 지금도 완전한 굿 디펜스죠. 보이시나요? 자, 원온원이거든요. 1대1이에요. 물론 여기서 스테픈 커리가 뭐 손질 들어가고 헬퍼로서 나서고, 그 다음에 이 안쪽 로우 쪽에서 뭐 태깅 들어가고, 로우 태깅이라고 하죠. 도움 수비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대1이에요. 1대1 상황에서, 자, 여기서 페이크, 얘는 속았죠. 얘는 속았지만
프란츠 바그너의 주요 수비수는 위긴스입니다. 위긴스는 안 속았죠? 그리고 나서 이때 딱 떠서 블락을 합니다. 물론 쿠민가도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지만 쿠민가보다 확연히 뛰어난 점은 역시나 수비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6연승 과정에서 물론 연승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정말 미쳐 날뛰는 선수가 있고 혹은 일정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을 수도 있고 부상자가 없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저는 중간에 댈러스를 잡아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의 경기들이 원정이었잖아요. 6연승을 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앤드루 위긴스가 득점을 20점 이상 해준 건 아니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이 시스템 농구에서 공격의 다양성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백다운을 할 수 있는 그런 윙맨은 현대농구에서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달리거나 항상 시스템으로만 48분을 채울 수 없죠. 하프코트 셋이 많은데 드레먼드 그린이 탑에서는 그런 딜레이 액션뿐만 아니라 위긴스에게 공을 넣어주고 위긴스에게는 대부분 더블팀을 가지 않기 때문에 위긴스의 백다운 공격으로 득점을 하거나 외곽의 기회를 봐주는 그런 장면들 혹은 링커로서도 위긴스가 또 시야가 아예 구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쿠민가보다는 훨씬 그런 플레이를 잘해주죠. 또 조나단 쿠민가가 본인의 신체 조건이나 혹은 운동 능력을 살리는 그런 디펜스는 잘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인 수비나 팀 디펜스가 위긴스보다는 훨씬 떨어져요. 그런데 쿠민가가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디그린,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로 프론트 코트를 구성하게 되고 이러면 높이가 물론 굉장히 빼어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드레먼드 그린을 5번으로 내세울 때보다는 훨씬 페인트존을 잘 보호할 수 있죠. 그리고 위긴스가 쿠민가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비수다 보니까 상대 에이스를 또 위긴스에게 더욱더 전담해서 맡길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 구축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쿠민가가 빠져있고 조만간 복귀할 수도 있고 내일 댈러스전에 나설 수도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쿠민가를 또 벤치에서 출전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위긴스에게 이 쿠민가가 하는 역할까지 맡기고 왜냐하면 포지션이 위긴스와 쿠민가가 뛰는 게 위긴스와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가 뛰는 것보다 위긴스가 공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거든요. 쿠민가에게도 줘야 되고 그리고 활동 반경이 겹치니까. 그런데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가 뛰다 보니까 위긴스의 볼 터치 횟수도 많아지고 또 위긴스의 팀 내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플레이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쿠민가를 과연 어떻게 또 활용을 할지 출전 시간 불만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벤치로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라인업이 저는 쿠민가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쿠민가가 없더라도 지금 라인업이 골든스테이트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골스 6연승의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